산속 깊은 곳, 구불구불한 산길 위로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이곳에서 순떡 할머니는 83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 자리 잡은 작은 한옥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죠. 그 고요함 속에 할머니와 백구의 일상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5년 전 그 비 오는 날에 처음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려진 듯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던 하얀 개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순떡 할머니는 그 순간 백구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백구의 까만 눈동자에는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자신의 오래된 솜니부를 가져와 백구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날 이후로 백구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늘 곁을 지켰습니다. 말없이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백구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개는 아니었어요. 그저 충실하게 할머니의 발걸음을 따라다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할머니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가족들은 모두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어요.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손자들도 이제는 바쁘다며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하곤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진정한 가족은 이제 백구뿐이었죠. 매일 아침 할머니는 산에 올라 나무를 뜯으며 백구와 시간을 보냈어요. 봄에는 고사리와 취나무를, 여름에는 도라지를, 가을에는 더덕을 캐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백구야, 우리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평온한 삶이 계속되기를, 백구와 함께하는 일상이 영원하기를. 그것이 전부였죠. 산속 작은 마을에서 세상의 복잡함과 떨어져 살아가는 두 생명체의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과 백구의 부드러운 털, 그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이 있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등산 지팡이를 짚고 백구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고사리가 한창일 때라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오랜 경험으로는 북쪽 능선 아래 작은 계곡 주변의 고사리가 특히 많이 자란다는 걸 알고 있었죠. 백구야, 오늘은 조금 더 걸어야 해. 따라올 수 있겠니? 백구는 마치 할머니의 말을 이해한 듯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두 발걸음은 산길을 따라 점점 깊숙이 들어갔어요.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숨을 고르며 쉬었고 그때마다 백구는 충실하게 기다렸죠. 2시간쯤 걸었을까 할머니가 찾던 고사리 군락지에 도착했습니다. 싱그러운 고사리들이 햇빛을 받아 초록빛으로 반짝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찬 낡은 칼을 꺼내 들고 고사리를 하나씩 정성스레 채취하기 시작했죠. 백구야, 저기 나무에 잠시 기다려주렴. 내가 금방 다 뜯을게. 할머니는 백구를 근처 소나무에 가볍게 묶어두었습니다. 백구가 혹시라도 뛰어다니다 고사리를 밟을까 염려했던 거죠. 백구는 순순히 그 자리에 앉아 할머니를 지켜보았어요. 할머니는 고사리밭 여기저기를 다니며 바구니를 채워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가 고사리밭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사라진 듯 했죠. 백구가 먼저 느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킁킁거리며 어딘가를 응시했어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백구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고사리를 뜯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숲속의 수풀이 거칠게 흔들리더니 거대한 수컷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세상이 정지한 것만 같았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고사리를 떨어뜨렸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멧돼지는 성체 수컷으로 그 크기만 해도 어린 소만큼 컸죠. 특히 앞으로 뻗은 송곳니는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하느님,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멧돼지와 할머니 사이의 거리는 고작 10여 미터. 도망칠 수 있을까 싶었지만 83세의 노인이 멧돼지보다 빠를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멧돼지의 신경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크르릉, 낮고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멧돼지가 발을 굴렀습니다. 이건 공격 직전의 신호였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뒤쪽은 가파른 비탈이었고 옆으로는 두꺼운 수풀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편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백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나무에 묶인 줄을 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백구의 짖는 소리가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에 멧돼지는 잠시 주의가 흐트러졌고 할머니는 그 틈을 타 조금 더 뒤로 물러설 수 있었죠. 하지만 곧 멧돼지의 시선이 다시 할머니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발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공격 준비 자세였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죠. 이제 정말 끝인가?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다만 백구를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구는 계속해서 필사적으로 지저대며 줄을 끊으려 했죠.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백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그 순간 멧돼지가 움직였습니다. 앞발로 땅을 강하게 내리치더니 몸을 낮추고 할머니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눈을 꼭 감은 채 최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퍽! 갑자기 나무를 묶은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마침내 결박을 풀고 화살처럼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 달려온 백구는 멧돼지와 할머니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백구는 이미 할머니 앞에 서서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고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백구야, 안 돼. 물러나.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외쳤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몸을 웅크리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어요. 멧돼지와 백구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빛 교환이 아니었어요. 두 생명체 사이의 치열한 의지 대결이었죠. 멧돼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수컷과의 영역 다툼에서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반면 백구의 눈은 맑고 단단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백구의 몸은 멧돼지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그 기세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에서 무언가 방어할 도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는 고작 나뭇가지 몇 개뿐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다시 백구에게 향했을 때 백구는 이미 결단을 내린 듯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죠. 으르렁. 백구의 낮은 울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는 잠시 주춤했어요. 아마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당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곧 다시 앞발로 땅을 차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죠. 백구 역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할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무서운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죠. 이제 죽음이 아니라 백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백구야.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가 백구를 불렀어요. 하지만 백구는 뒤돌아볼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위협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멧돼지가 움직였습니다. 강력한 뒷다리로 지면을 차며 백구를 향해 돌진했어요. 백구야. 할머니의 절규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의 돌진과 함께 백구도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민첩성으로 옆으로 비켜선 백구는 멧돼지의 옆구리를 향해 날카롭게 물어뜯었어요. 멧돼지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순식간에 몸을 돌린 멧돼지는 송곳니로 백구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백구는 간신히 피했지만 송곳니가 등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얀 털 위로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나 백구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멧돼지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죠. 이번에는 뒷다리 근육을 깊게 물어뜯었습니다. 으르릉. 백구의 공격에 멧돼지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생존 본능은 강했어요. 고통을 무릅쓰고 백구를 향해 몸을 돌린 멧돼지는 강력한 머리로 백구를 들이받았습니다. 백구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어요. 백구야. 할머니의 비명이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구는 땅에 떨어져 잠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생겼지만 여전히 싸울 의지가 남아 있었죠. 멧돼지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백구의 공격으로 뒷다리에 상처를 입었고 평소보다 움직임이 둔해 보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죠. 두 동물은 서로를 노려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 순간 할머니는 무언가 결심한 듯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두꺼운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천천히 백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백구야, 이제 그만. 하지만 백구는 할머니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멧돼지가 할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리자 더욱 거세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진했어요. 이번에는 멧돼지의 목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두 동물의 몸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백구는 온 힘을 다해 멧돼지의 목덜미를 물었고 멧돼지는 괴로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구의 몸이 나무에 세게 부딪혔어요. 백구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나뭇가지를 들고 멧돼지를 치려 했지만 두 동물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쉽지 않았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멧돼지의 목을 물고 늘어졌고 멧돼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백구를 떨쳐내려 했습니다. 사투는 길고 치열했습니다. 백구의 하얀 털은 이제 자신의 피와 멧돼지의 피로 얼룩져 있었어요. 등과 옆구리에는 깊은 상처가 여러 개 생겼고 한쪽 다리도 절뚝거렸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멧돼지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공격으로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고 특히 뒷다리의 부상이 심각해 보였어요. 백구야, 그만. 제발 그만. 할머니의 간절한 외침이었지만 백구는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멧돼지를 향해 돌진했어요. 이번에는 멧돼지의 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멧돼지가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백구의 이빨이 귀 근처를 깊게 찢었어요. 고통에 미친 듯이 울부짖은 멧돼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백구를 향해 송곳니를 휘둘렀습니다. 백구는 피하려 했지만 이미 지친 몸은 빠르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송곳니가 백구의 옆구리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의 비명과 함께 백구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빠르게 땅을 적셨어요. 순간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백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의지로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멧돼지는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백구의 끈질긴 저항에 당황한 듯했고 여러 곳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멧돼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숲속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백구야. 할머니는 쓰러진 백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백구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하얀 털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살아야 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백구의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힘으로 백구를 안아 일으켰어요. 83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이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힘이었겠죠. 조금만 참아, 백구야. 조금만. 할머니는 백구를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였다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밀려왔어요.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지친 다리로 간신히 마을로 들어섰어요. 팔에 안긴 백구는 이제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가늘게 숨만 쉬고 있었죠. 사람 살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절박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마을에 살아온 김노인이 먼저 달려왔어요. 순덕 씨, 무슨 일이요? 백구가 왜 이렇게 됐소?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백구가 나를 구해줬어요. 빨리 수의사에게 데려가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노인의 아들이 차를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백구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어요. 순덕 할머니도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차는 20km 떨어진 읍내로 빠르게 달려갔죠. 수의사는 백구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 곳에 상처가 깊었고 특히 옆구리의 상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어요. 즉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밖에서 기다리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었죠. 순덕 할머니, 백구가 어떻게 된 거래요? 멧돼지와 싸웠다고? 대단한 개구만. 그 하얀 개가 할머니를 구했다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백구는 원래 마을에서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저 순덕 할머니가 데려온 평범한 개일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일을 계기로 모두가 백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3시간이 지나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예요. 48시간이 고비가 될 겁니다. 순덕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백구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수의사의 허락을 받아 할머니는 백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구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링거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여서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백구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살아있지 못했을 거야. 제발 눈을 떠주렴.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백구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했어요. 하지만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 곁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밤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할머니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할머니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오직 백구가 깨어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의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백구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네요.
상처가 워낙 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긴 이릅니다. 백구가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진 개라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의 강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백구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산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을 회상하기도 했어요. 백구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할머니는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순떡 할머니가 잠시 졸고 있을 때였어요. 따뜻한 감촉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백구가 약하게 할머니의 손을 핥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정신이 들었구나. 할머니의 외침에 수의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백구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믿을 수 없군요. 백구가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 회복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백구를 영웅이라 불렀고 하나둘씩 병원을 찾아와 격려의 말을 전했어요. 어떤 이들은 특별히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고 아이들은 백구에게 보내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일주일 후 백구는 마침내 병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백구를 태운 차가 마을로 돌아오자 환영 인파를 만들어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영웅이 돌아왔어요. 백구야, 앞으로는 더 잘해줄게. 사람들의 환호성에 백구는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친숙한 목소리들에 꼬리를 살짝 흔들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백구의 용맹함에 감탄했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 백구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산에는 붉은 단풍이 가득했어요. 순덕 할머니와 백구는 오랜만에 함께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상처는 대부분 아물었지만 오른쪽 옆구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백구의 걸음은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제 백구에게 줄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백구를 묶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백구는 더욱 충실하게 할머니 곁을 지켰고 할머니도 백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으니까요. 두 존재는 천천히 산길을 오르며 가을 햇살을 만끽했습니다. 백구는 가끔 앞서 달려가다가도 할머니를 돌아보며 기다렸어요. 멧돼지 사건 이후로 백구는 더욱 경계심이 강해졌습니다. 항상 주변을 살피며 할머니를 보호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순떡이네개라고 불렸던 백구를 이제는 모두가 존중했어요. 아이들은 백구를 만나면 우리 마을 영웅이라고 불렀고 어른들도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변함없이 순떡 할머니뿐이었어요. 그날 할머니와 백구는 예전에 멧돼지를 만났던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곳에 서서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기억이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의 감정을 눈치챈 듯 조용히 곁에 다가와 앉았어요. 백구야,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구나. 할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백구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인간보다 더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듯 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넌 내 가족 그 이상이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아있구나. 백구는 그 말을 이해한 듯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5년 전 비 오는 날에 백구를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백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운명처럼 서로를 만난 두 생명체였습니다. 할머니는 일어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충실하게 그 옆을 따랐어요. 산 정상에 올라 내려다본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가을의 노을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백구야,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백구가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의미였을까요? 두 존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 아래 할머니와 백구의 그림자가 나란히 산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그 두 개의 그림자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백구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늑대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자신의 야생의 피를 부르는 소리였을까요? 백구는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